안녕하세요. 백만불 미스터리 레츠 아빠입니다. 오늘은 전설의 하이제커 DB 쿠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때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는 DB 쿠퍼. 드라마상에서는 150만 달러를 훔치고 낙하산으로 탈출한 전설의 하이제커라는 소문이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작중에는 150만 달러가 아닌 500만 달러였으며 마이클 스코필드가 500만 달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시즌2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 공중 납치 사건. 댄 쿠퍼, 일명 DB 쿠퍼 사건은 1971년 11월 24일 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납치 사건으로 현재까지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회자될 정도로 손꼽히는 전설의 하이제킹 사건이며 범인이 있었다고 잘못 알려진 DB 쿠퍼라는 이름도 천재적인 완전 범죄자로 통하고 있습니다. 가명 DB 쿠퍼는 사건 초기 경찰이 탑승객 명부를 바탕으로 동명이인을 수사하면서 잘못 기록된 이름으로 사실 범인이 밝힌 이름은 댄 쿠퍼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범인의 실명을 포함한 신원은 밝혀진 바가 없으며 DB 쿠퍼라는 이름 역시 사건과 관계가 없는 일반인이었다고 하며 당시 언론을 통해 이름이 정정되지 않은 채 보도되면서 더욱 유명해졌고 이제는 이 사건의 정보를 찾고자 하면 키워드가 DB 쿠퍼여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1971년 11월 24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한 남자가 댄 쿠퍼라는 이름으로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행 편도 티켓을 끊으면서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당시 비행기의 기종은 보잉 727-100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으로 36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쿠퍼는 비행기의 맨 마지막 줄의 가운데 좌석에 앉았으며 그의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9.11 테러 이전의 미국 국내선 보안은 지금처럼 그렇게 치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는 그대로 납치범을 태우고 이륙을 하게 되죠. 비행기가 이륙한 후 운행 고도에 이르자 쿠퍼는 스튜어디스 플로렌스 스나퍼에게 메모를 건네주는데요. 처음에는 스튜어디스 자신에게 추파를 던질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네는 줄 알고 받지는 않았지만 쿠퍼는 읽어보라고 재차 강요를 하였고 그제서야 쪽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은 폭탄을 갖고 있으니 자신의 지시에 따르라 라는 내용이었죠. 쿠퍼는 스튜어디스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다음 서류 가방을 열어 다이너마이트 막대를 눈으로 직접 확인까지 시켜주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밝히게 됩니다. 쿠퍼는 거래 가능한 미국 돈으로 20만 달러를 달라고 하면서 작은 배낭에 담아 오후 5시까지 준비하라고 전달하였고 추가로 앞으로 매는 낙하산 2개와 뒤로 매는 낙하산 2개를 요구하였고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였을 때 바로 주유할 수 있도록 연료 탱크 차량을 대기시킬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쿠퍼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스튜어디스는 기장에게 비행기가 납치되었음을 알렸고 기장 역시 이러한 사실을 관제탑에 알렸는데요. 사건은 곧장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경찰은 납치범의 요구대로 현금과 낙하산을 조달하여 시애틀 공항에 대기하게 됩니다. 저녁 5시 39분 비행기가 시애틀 공항에 착륙하였고 경찰은 준비해둔 돈과 낙하산을 쿠퍼에게 전해 주었는데요. 쿠퍼는 35명의 승객과 스튜어디스 2명을 해방시켜 줍니다. 비행기에는 기장, 부기장과 4명의 승무원 그리고 쿠퍼만이 남게 되는데요. 당시 쿠퍼는 기장에게 멕시코시티로 갈 것을 요구했으나 연료 문제로 거절당하고 네바다주의 리노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또한 랜딩 기어를 내리고 여합 장치를 끈 채 비행기의 고도를 최저로 실속 직전에 최저 속도로 비행할 것을 지시하는데요. 객실에는 자신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고 스튜어디스를 비롯한 인질 모두를 조종실로 몰아넣게 됩니다. 쿠퍼는 마치 멕시코로 장거리 도주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지만 이때부터 경찰과 승무원들은 쿠퍼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가 비행기의 후미 계단을 통해서
공중으로 뛰어내릴 것을 예상하였는데요. 후미 계단은 보잉 727이나 DC-9 등 초창기 제트 여객기 중 일부에만 달려있는 도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녁 8시경 승무원들은 갑자기 객실 기압이 급격히 낮아진 것을 발견하였고 8시 15분경 꼬리 날개가 들리는 것을 느끼면서 쿠퍼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다고 판단하게 되죠. 마침내 비행기는 리노 공항에 도착하였고 경찰이 기내로 들이닥쳤지만 예상했던 대로 쿠퍼와 돈가방 그리고 낙하산 한 쌍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당연히 후미 계단의 문은 열려있는 상태였죠. 또한 기내에서는 쿠퍼의 것으로 보이는 넥타이와 담배 꽁초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두 쌍의 낙하산 중 한 쌍은 기내에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군용, 하나는 레저용으로, 사실 이 군용 낙하산은 일반인이 사용하기 힘든 데다 방향 조정도 안 되는 모델이었기도 하고 레저용 낙하산에 비해 상당히 튼튼했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미국 역사상 최대의 수색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경찰은 승무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낙하 지점을 추측, 오리건주 포틀랜드 북동쪽 기퍼드 핀쇼 북유림 지대가 가장 유력했다고 합니다. 곧 숲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에 바리게이트가 설치되었고 비행기의 항로를 따라 헬기를 이용한 항공 수색도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루이스 강의 바닥을 뒤져보기 위해 암수정까지 동원하였지만 쿠퍼는 물론 돈이나 낙하산마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는 진전되지 않았고 쿠퍼가 잘못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등 그가 입고 있던 옷이 정장과 같은 차림이었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오래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면서 20만 달러가 들어있던 가방 또한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하강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며 쿠퍼에 대한 사망 관련 소문만 무성할 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0년 2월 쿠퍼의 예상 낙하 지점에서 약 60km 떨어진 콜롬비아 강어기 티나바에서 8살 소년이 캠핑을 하다가 진흙 속에 묻혀있던 돈다발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곧장 경찰에 알려졌고 1년 번호를 대조하여 쿠퍼가 가져갔던 돈 일부인 5,800달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사람들은 쿠퍼가 살아있으며 시선을 돌리기 위해 돈을 숨겨놓았으나 혹은 다시 찾기 위해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해석하게도 이후 콜롬비아 강 어기에는 더 이상의 특별한 증거물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현재는 노령의 노인일 것이고 수십 년간 이 사건은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은 채 5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의 내용처럼 이미 쿠퍼는 감옥에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면 이미 사망한 사람인 것일까요? 100만 볼 미스테리 레츠 아빠였습니다.